엄마 여기 한 달만 적응해봐. 호텔 갔잖아. 민들레 요양원 이름은 참 곱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문 앞 공기가 차다. 나는 박미정, 68. 남편을 보낸 지 12년째다. 처음 몇 해는 숨이 끊어진 자리에 바람이 드나드는 소리만 들렸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바람도 드나들지 않았다. 집은 조용했고 내 식탁은 늘 한 사람 몫의 소음만을 냈다. 큰아들 도윤과 딸 세아는 자주 전화를 걸지 않았다. 걸려오면 대체로 숫자를 확인하듯 묻고 대답은 영수증처럼 짧게 끊겼다. 내 몸은 계절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다. 무릎은 비 오는 날마다 궤도를 벗어나고 허리는 침대 모서리를 지날 때마다 자신이 더 낡았다고 귓속말을 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집에서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싶었다. 어느 날 두 아이가 함께 왔다. 드문 일이다. 테이블 위로 종이 몇 장이 미끄러졌다. 민들레 노인요양센터 반짝이는 리플리 속 객실은 병실보다 호텔에 가까웠다. 24시간 간호, 낙상 예방, 재활 프로그램, 영양관리. 문장들이 반짝거렸다. 그러나 종이 밖의 아이들 얼굴은 오래 굶긴 식물처럼 윤기가 없었다. 엄마, 한동안만 들어가 계세요. 우리가 바쁘니까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말은 걱정이었지만 숨은 뜻은 분명했다. 그들의 하루에 내가 덜 끼어드는 쪽. 내 마음은 흔들렸고 조건을 달았다. 집은 건드리지 마라.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가 약속인지 합의인지 그날은 분간하지 못했다. 민들레 요양원 정문은 유리였다. 햇빛은 들어오되 발자국은 나가기 어렵게 보였다. 접수대의 미소는 정확했다. 눈썹과 입꼬리 각도가 훈련된 사람들만 낼 수 있는 그 친절. 내 방은 4층 끝자락, 창밖에는 작은 인공정원이 보였다. 관리사는 안내를 하며 어르신을 정확히 5번 불렀다. 5번의 호칭 사이에 나는 이름을 잃었다. 첫날 밤 문틈에 낀 형광등의 윙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어긋나며 불안이 길어졌다. 새로 산 슬리퍼 바닥에는 이미 발자국이 눌려 있었다. 누군가 이미 이 길을 많이 걸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발자국이 말했다. 둘째 날 저녁 식당에서 옆자리 어르신이 내게 수프를 떠주며 속삭였다. 여긴 조용한 곳이 아니여. 그의 이름은 오태식 70세. 손등 혈관이 뚜렷했고 숟가락을 들 때마다 굳은 살이 빛났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시선을 벽시계로 보냈다. 밤 10시가 넘으면 관찰실 이동 명단이 나와. 이유는 늙었다진 악상 위험, 치매 의심, 복약 불응. 한 번 들어가면 다시 개인실로 돌아오는 사람 드물어. 내 젓가락 끝이 떨렸다. 조리실 출입문이 닫히며 탁 금속 소리가 울렸다. 그 작은 소리가 내 귓속에서 오래 굴렀다. 사흘째 간호주임이 내 방에 와서 말했다. 박미정 어르신, 야간에 화장실 동선이 길어요. 낙상 위험 큽니다. 관찰실로 옮기시죠. 일시적이에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 침대 헤드에 붙인 종이엔 벌써 이동 예정 도장이 찍혀 있었다. 저는 괜찮아요. 내가 말하자 주임의 미소가 반토막 났다. 자녀분 동에 받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등을 밀었다. 누군가 이미 내 자리를 거래 테이블에 올려두었다는 낌새. 그날 밤 복도를 지나치던 휠이 달린 카트의 규칙적인 덜컹 소리가 내 몸을 체점하듯 오갔다. 나는 잠들지 못했고 한 문장만 되뇌었다. 여기는 손님으로 오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고요한 회수 창구구나. 다음 날 아침 4층 라운지에서 직원 둘이 커피를 마셨다. 나는 화분 뒤에서 허리를 펴지 않은 채로 그들의 음절을 주었다. 405호방, 주말에 비워야 한대. 새 입주. VIP라며? 응. 이사님 소개. 금액 크게 들어와. 숫자들이 커피잔에 툭툭 떨어졌다. 405호는 내 방이었다. 종이에서 났던 반짝임이 내 자리에서만 꺼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태식 어르신이 낮게 말했다. 딸, 아들이 동의만 해버리면 당신 의사는 참고사항이요. 내 손이 계단 손잡이를 더듬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나를 제지했다. 이곳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아직 내 안에 있는 나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걸 지키려면 우선 보는 눈을 길게 열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관찰실로의 이동을 거부했다. 간호주임은 기록지에 굵게 적었다. 보호자 동의 완료, 어르신 거부. 말의 순서가 너무 익숙했다. 나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문 밖, 야간 당직 둘이 오가는 발소리, 낮게 섞인 문장들, VIP, 금액, 주말 같은 조각들을 수집하듯 담았다. 언젠가 이 소리가 필요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잠들기 전 나는 벽에 달린 작은 스위치를 눌렀다. 불이 꺼져도 눈은 더 크게 떠졌다.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윤곽은 선명해졌다. 여긴 빛이 아니라 그림자의 진실이 숨어 있었다. 어르신, 이건 안전을 위한 절차예요. 안전이요? 내 자리값을 더 치를 사람을 위한 안전이겠죠. 관찰실 문은 낮에도 어두웠다. 창은 있지만 블라인드가 늘 70%쯤 내려와 있고 벽의 색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회색에 가까웠다. 침대마다 레일이 달렸고 머리맡에는 알 수 없는 약봉지들이 시간별로 걸려 있었다. 누군가 낮게 신음을 하면 바로 옆 침대의 누군가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쌌다. 소리와 몸이 연결된 공간. 그곳에서 나는 옮겨질 예정인 사람으로 불렸다. 예정 언제든 확정으로 바뀔 수 있는 단어. 예정 사람을 물건으로 만드는데 유용한 완충제. 오태식 어르신은 관찰실을 대합실이라고 불렀다. 열차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대합실. 표는 자식들이 사지. 그가 내민 작은 메모지에는 관리실 교대 2155만 2205라고 적혀 있었다. 그 사이 문이 비는 30초가 있다 했다. 그는 손목시계를 2번 탁 두드렸다. 그때 안을 봐. 서류가 말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늦은 밤 라운지의 시계 바늘이 서로를 스치듯 만나자 태식 어르신이 먼저 복도를 나섰다. 나는 뒤를 따랐다. 관리실 문틈으로 빛이 흐르고 탁상에 펼쳐진 파란 파일이 보였다. 객실 전환 계획표. 손글씨가 아닌 누군가의 엑셀. 405호 주말 전 비움 신규 VIP 금액 상향 보호자 동의 완료.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식었다. 동의? 누구의 동의? 나의 동의는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도윤아, 너희가 동의했다는 문서를 내가 봤다. 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관찰실은 더 안전한 곳이래. 방도 크고 간호사도 상주하고. 그는 안전이라는 단어를 2번 더 말했다. 안전은 이곳에서 제일 쉽게 소비되는 화폐였다. 집은 손대지 말라 했지. 내가 꺼내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건 또 얘기하자. 또라는 단어가 그날 내 식사를 모두 상하게 했다. 세아는? 언니 바빠. 애가 아파서. 그는 전화를 서둘러 끊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점심 무렵 간호주임이 다시 왔다. 이번엔 원장 최동혁이 동행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매끈한 넥타이를 맸고 눈빛은 매번 상대의 끝 문장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것이었다. 박 어르신,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어르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나는 그의 말을 자르지 않았다. 다만 녹음 버튼을 눌렀다. 제 방을 비워야 하는 이유를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원장은 잠깐 멈칫했다. 아주 짧았지만 그의 침묵은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낙상 위험, 야간 배회, 복약 수능도 저하 우려. 한 줄씩 아주 정확한 범주의 언어. 나는 내 손등을 쓸었다. 밤마다 나는 배회하지 않았다. 복약은 약봉지막에 체크했다. 낙상. 기록된 적 없다. 거짓말은 늘 사실의 어휘를 입고 온다.
그날 오후 조리실 옆 흡연구역에서 직원 둘의 대화가 다시 들렸다. 405호 어르신은 완강하시다네. 그래도 보호자 동에 받아놨다며. 주말 전에 끝내야지. 1206호 VIP 계약 들어오거든. 숫자와 호수가 뒤섞여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 순간 나를 지탱한 건 분노가 아니라 서늘함이었다. 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재고를 정리했다. 그날 밤 태식 어르신이 낡은 폴더를 내게 줬다. 여기 지난달에 관찰실로 간 분들. 이틀 내 병원 이송, 일주일 내 사망. 물론 다 우연일 수도 있지. 그는 덧붙였다. 우연히 몇 번 겹치면 이름을 바꿔야 해. 패턴이라고. 나는 결심을 고쳐주었다. 내게 남은 무기는 기록과 시간, 그리고 연대였다. 다음 날 간호조무사 중 한 명 유리라는 이름표를 단 20살 후반의 여성이 내 트레이를 내려놓다 나를 보았다. 한 박자 늦게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배운 쪽에 가까웠다. 퇴근길에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게 속삭였다. 어르신, 오늘 낮에 원장실에서 405호 서류에 스탬프 찍는 거 봤어요. 보호자 도장, 실제 도장 아닌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그녀에게 손을 얹었다. 고마워. 내가 한 말 기록할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이곳에서도 사람이었다. 밤 10시 2분, 관리실 문틈은 다시 열렸다. 이번엔 사진을 찍었다. 모서리, 각도, 파일의 탭 이름까지. 객실 전환 계획, 보호자 연락 내역 요약, VIP 입주 수익 시뮬레이션. 셔터 소리가 들리지 않게 심장이 스스로 속도를 낮추는 듯 했다. 돌아오는 복도에서 바퀴 의자의 그림자가 벽을 훑고 지나갔다. 다음 코너를 돌면 누구와 마주칠지 모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때 나는 덜 두려웠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품으면 건물의 그림자도 길이를 잰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 사정은 알겠다. 그럼 약속은 어디에 두고 왔니? 내 집은 아직 거기 있었다. 그러나 대출 상담 문자가 내 휴대폰에 도착했다. 담보 변경 안내. 송신자는 익숙지 않았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다. 그는 업무 중이라며 3분만 말했다. 집은 잠깐 담보 잡는 거야. 엄마 요양비도 나가고. 나는 그의 잠깐이라는 말을 오래 보관하지 않기로 했다. 잠깐은 언제나 영구의 앞자리를 차지하려 들었다. 딸 세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로 미안, 회의가 왔다. 회의는 참 많은 것들을 가렸다. 민들레 요양원 1층에는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신 405호라고 불렀다. 사적인 것이 공적인 공간으로 유출되는 방식은 늘 비슷했다. 방번호가 이름을 대체하고 보호자 동의가 당사자의 고개 끄덕임을 대체했다. 오후 라운지 TV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이 흘렀다. 노년 우울, 가족의 관심이 약이다. 자막 밑에 전화 상담 번호가 나왔다. 나는 볼륨을 낮췄다. TV는 친절하지만 통화는 짧았다. 오태식 어르신은 조용히 나를 불렀다. 막 사람을 만나봐. 그는 명함 하나를 내밀었다. 로컬 신문 기자, 이름은 한기람.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내 손에 쥔 건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다. 사진, 녹음, 메모 날짜. 그리고 유리조무사의 증언 가능성. 사람의 말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여러 입에서 같은 방향으로 불면 바람도 길이 된다. 저녁, 나는 면회실에서 기자를 만났다. 그는 말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내가 고른 리듬에 맞춰 물었다. 어르신, 실명 보도로 가시겠습니까? 나는 잠깐 창밖을 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이름을 숨긴 채로는 이름을 지키기 어렵군요. 네. 내 이름은 내 것이다. 며칠 뒤 원장은 나를 불렀다. 이번에는 미소를 버리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미정 어르신, 외부에 근거 없는 얘기를 하셨죠? 그의 문장 끝은 늘 묶여 있었다. 나는 한 장씩 내밀었다.
사진, 녹취록 일부, 동해 도장이 의심된다는 유리의 진술서 초안. 그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는 곧바로 말의 옷을 바꿔 입었다. 오해입니다. 직원의 과장이거나 어르신의 착각이거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해가 이렇게 많은 곳이면 시스템을 바꿔야죠. 그는 낮게 말했다. 그럼 박 어르신, 방을 그대로 두시죠. 대신 이거는 원만히 그 순간 나는 그가 제안하는 원만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 침묵. 나는 그것을 살 생각이 없었다. 밤, 딸 세아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기사 같은 건 하지 마. 오빠 회사에도 영향 있어. 그 문장에 미안은 없었다. 나는 답장을 길게 쓰다 지웠다. 끝에 단 한 줄만 남겼다. 약속은 약속이다. 그 말이 우리 사이를 더 멀게 만들 것을 알면서도 던졌다. 던지고 나니 가벼워지는 건 내가 아니라 그 문장이었다. 다음 날 유리가 내게 종이 한 장을 더 건넸다. 보호자 연락 요약 시간대별 통화 기록이었는데 표에선 내가 알지 못한 시각의 보호자 통화, 동의가 반복되어 있었다. 유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시간에 실제 통화 안 했어요. 회의실에서 원장이 직원들에게 요약하라고 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내 용기가 나를 걷게 한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다시 걷는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 나는 유리의 이름을 메모맨 위에 썼다. 그날 저녁 관찰실 문 옆 화이트보드에 이동 예정란이 비어 있었다. 일시적으로. 대신 내 방문에 주의 대상 메모가 붙었다. 주의 누가 누구를 주의해야 할까? 나는 방 안 의자를 창가에 끌어다 놓고 흘러가는 자동차 불빛을 세었다. 도시의 빛은 멀리서 올 때 가장 안전해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사람의 표정처럼 복잡하다.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도망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여길 나가도 다른 누군가가 내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 기록하고 드러내고 바꾸어야 했다. 복수는 응징만이 아니라 재발을 막는 구조의 이름이어야 했다. 아침 식당의 공기엔 늘 미묘한 염분이 섞였다. 국물 맛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래 삼킨 말의 소금기였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관찰실로 갔다가 돌아온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대신 눈빛 몇 개가 엇갈렸다. 한 할머니가 속삭였다. 우리 남편 이틀 만에 병원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폈다. 이름 대신 이니셜, 날짜, 사유로 추정되는 메모. 태식 어르신이 덧붙였다. 작년 여름에도 한 번 큰 소동이 있었지. 그때도 기사 얘기가 나왔지만 금세 잠잠해졌어. 잠잠 단어는 고요하지만 뜻은 무겁다. 고요는 대개 누군가의 입을 막아 얹는다. 유리는 조심스레 내 편에 섰다. 그녀가 보여준 내부 메모엔 VIP 객실 회전율 개선이라는 제목이 있었다. 회전율 사람을 회전시키는 말. 보호자 커뮤니케이션 표준 문구 아래엔 안전, 전문적 관리, 일시적 같은 단어들이 굵게 강조되어 있었다. 나는 그 문구로 만들어진 현실을 보고 있었다. 기자 한기람은 자료를 정리했고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도 잡아줬다. 글자는 점차 기사 문장으로 옮겨갔다. 내 이름, 요양원명, 관찰실의 구조, 보호자 동의 절차의 허술함과 조작 의혹. 증거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그 사이, 아이들 사이에도 금이 갔다. 딸은 아들을 탓했고 아들은 딸을 원망했다. 내게 들리지 않게 하려 했지만 사람의 분열은 벽도 통과한다. 결국 둘은 면회실에 함께 나타났다. 엄마, 이건 너무 과해. 세아가 말했다. 우리 체면은? 도윤이 덧붙였다. 나는 체면이라는 말에 작은 웃음이 났다. 너희는 내 체면이 떨어질까봐 걱정했니? 아니면 너희 체면이? 말이 조금 날카로웠다. 그들도 알았다. 내 체면은 이미 이곳 문 앞에서 벗겨놓고 들어온 것임을. 아이들은 사과보다 거래를 시도했다. 엄마 방은 유지해줄게.
기사만 접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방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녁 원장은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동행한 법무팀 직원은 조용했다. 원장은 말했다. 민들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무리한 주장 접으시죠. 대신 프로그램 지원 확대, 개인실 유지 보장, 추가 간병인 배치. 제안은 달콤했고 포장지는 두껍고 내용물은 오래가지 않는 과자 같았다. 나는 그가 내민 사과를 거절했다. 그 사과가 침묵의 계약서였기 때문이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유리가 내 눈을 피했다. 그녀의 처지도 알았다. 내부자는 항상 더 큰 위험을 진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다. 내가 끝까지 도울게요. 밤 관찰실 앞 소등이 늦어졌다. 보드마카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내 방 문에는 또 다른 메모가 붙었다. 주의 외부 접촉. 사람을 관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사람을 명사로 환원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은 명사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동사로 움직이고 형용사로 흔들리고 부사로 버틴다. 새벽녘 비가 왔다. 유리 바깥에 맺힌 물방울은 하나가 흘러내리면 옆에 방울을 끌고 갔다. 나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내 낙하가 누군가를 끌고 내려가 더 큰 강을 만들도록. 나가서 끝내자, 미정씨. 끝내려면 살아서 나가야지. 기사 초안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동시에 원내 분위기가 바뀌었다. 순찰 동선이 늘었고 야간 문단속이 빨라졌다. 내 동선 가까이에는 보호라는 이름의 시선이 늘었다. 보호는 때로 감시의 별칭이다. 그때 태식 어르신이 내게 손바닥만 한 낡은 지도를 내밀었다. 뒷문, 쓰레기 반출로. 새벽 4시 반, 청소팀 교대. 사람들이 살아온 시간은 건물의 비밀문과 잘 맞았다. 그는 몇 날 며칠을 걸어 얻은 타이밍을 내게 전수했다. 나는 내 몫의 준비를 시작했다. 최소한의 옷, 사진 2장, 녹음 파일, 백업 USB, 유리가 건넨 사본들. 그리고 이름. 내 이름만큼은 놓고 가지 않기로. 유리는 마지막까지 나를 도왔다. 새벽에 엘리베이터 쓰면 기록 남아요. 계단으로 가세요. 2층 배식 창고 쪽 문은 열쇠가 헐거워요. 그녀는 위험을 무릅썼다.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살아나가서 제대로 고맙다고 말할게. 탈출은 늘 남은 사람에게 위험을 남긴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만의 탈출로 끝내지 않기로 했다. 기사, 신고, 증언, 집 문제의 법률 검토까지. 바깥에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머릿속에 여러 번 적었다. 새벽 4시 20분. 복도는 아직 자고 있었다. 레일 커튼이 바람도 없이 조금 흔들렸다. 심장이 계단의 턱을 하나씩 넘었다. 3층, 2층 배식창고 문고리를 살짝 당겼다. 유리의 말대로였다. 잠금은 형식이었고 문은 예의 없이 열렸다. 쓰레기 반출로는 좁았다. 사람들이 쓰고 버린 것들의 냄새가 한 계절만큼 진했다. 그러나 자유는 가끔 그렇게 냄새가 났다. 뒷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덮었다. 새벽의 공기는 사람을 지우지 않았다. 나는 달리지 않았다. 대신 빠르게 걸었다. 몸은 평생 달리는 법을 잊었지만 빠르게 걷는 법은 아직 남아 있었다. 요양원 담장 모서리, 가로등과 CCTV의 각도를 머릿속 지도와 맞췄다. 그 사이 휴대폰을 켜서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약속 장소에서. 보낸 뒤 전원을 껐다. 자유의 첫 행동은 통제의 끈을 잠시 자르는 것이었다. 택시는 큰 길에서 잡았다. 운전기사는 내 손의 떨림을 보고 추우시죠?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실제로도 추웠다. 병원 가운 대신 외투를 걸친 것만으로도 낯이 설었다. 목적지는 임시 쉼터였다. 기자가 잡아준 곳, 노년 여성 긴급보호시설. 문을 열어준 사회복지사는 내 눈을 보았다. 그 눈은 사람의 체온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오전
법률 상담에 동행한 봉사자는 내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담보 변경, 위임장, 보호자 동의.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임장의 사인, 어르신 본인이 아닌 필체 가능성, 그리고 전화 요약 기록과 실제 통화 여부 불일치. 형사민사 다각도로 갈 수 있어요. 그의 문장들은 칼날이 아니라 바늘 같았다. 필요한 곳에 정확히 닿아 터질 것을 터뜨리게 하는 바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하죠. 시작은 문을 나서는 데 있지 않았다. 문을 나선 뒤 다시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데 있었다. 민들레 요양원은 내가 사라진 걸 오전 6시가 지나서야 알았다. 유리는 내 일정을 묻는 전화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도 위험해질 것이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을 택했다. 기자는 점심 무렵 첫 기사를 냈다. VIP 객실 회전율 위해 관찰실 강제 이동. 민들레 요양원의 의혹. 내 이름은 끝 문단에 있었다. 실명으로 말한다는 건 두려움을 앞서 걷는 일. 기사는 빠르게 퍼졌다. 전화를 받지 않던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러나 나는 그날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다. 말은 가끔 늦게 해야 정확하다. 엄마, 돌아와. 우리가 잘못했어. 돌아갈 곳은 내 등이 아니라 너희의 양심이지. 기사가 나간 다음 날 회사 대문 앞에서 딸이 울었다. 울음은 사실을 바꾸지 않지만 때로는 사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나는 쉼터 상담실에서 차를 마셨다. 설탕은 반 스푼, 오늘은 달지 않게. 아들은 변호사를 대동했다. 그의 변호사는 말수가 적었고 그 적음이 때로는 유능의 표식처럼 보였다. 어머니, 오해가 있으셨습니다. 담보 변경은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편이었고 보호자 동의도 나는 서류 복사본을 테이블에 놓았다. 필체 감정, 통화 기록 조회, 내부자 증언. 방편이 누구를 위한 방편인지 이제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검찰 민원 창구에 진정을 넣었다. 요양원 현장 조사도 떴다. 원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라 했다. 그러나 합법과 정당 사이엔 늘 좁지 않은 틈이 있다. 우리는 그 틈을 서류와 증언으로 메웠다. 유리는 조사관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약 통화 기록은 실제 통화와 다르게 작성된 적이 있습니다. 명령은 위에서.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조사관은 신원 보호를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문장을 믿기로 했다. 믿음은 증거가 아니라 선택이기도 했다. 오태식 어르신에게도 손길이 갔다. 그의 아들들은 연락이 드물었고 병원 이송 후 요양원 복귀를 권고받은 상태였다. 우리는 그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데 도왔다. 작은, 그러나 사람 냄새 나는 곳. 시설장은 회전율 대신 머무는 시간을 물었다. 같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뜻은 달랐다. 머무는 시간을 묻는 사람은 사람을 표로 보지 않았다. 태식 어르신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살아서 나왔으니 끝까지 가봐야지. 그의 손등에 굳은 살이 내 손바닥을 단단히 눌렀다. 우리 둘 모두 아직 끝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사과했다. 각자의 방식으로. 아들은 숫자와 조건을 붙여 사과했고 딸은 감정과 과거를 붙여 사과했다. 나는 둘 다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용서는 나의 자유다. 그러나 되돌릴 것들은 너희의 의무다. 담보 변경 취소, 위임장 무효 확인, 관찰실 강제 이동 철회와 재발 방지 공개 약속. 아이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지침은 죄책감의 외투였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지금 두려운 건 나를 잃는 일인가, 세상의 시선인가?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은 가끔 정답을 지나치게 솔직하게 만든다. 나는 기자와 함께 피해 어르신 모임을 꾸렸다. 이름은 회전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상담 변호사와 협업했고 요양원 선택 체크리스트와 보호자 동의 절차 점검표를 만들었다. 문구는 간단하지만 더
덕분에 몇몇 시설이 스스로 절차를 손봤다. 작은 변화였다. 그러나 나는 안다. 구조는 한번 금이 가면 같은 모습으로 다시 굳지 않는다. 균열은 새 흐름을 만든다. 밤, 쉼터 창밖에 달이 떴다. 내 이름을 입 밖으로 말해보았다. 박미정. 어제도 오늘도 같은 이름. 그러나 발음의 체온은 달랐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졌다고 할 수 없었다. 내일은 내일의 방식으로 이길 것이다. 엄마, 우린 망가졌어. 망가진 건 체면이고 고쳐야 할 건 양심이다. 쉼터의 새벽은 조용했지만 조용함이 나를 쉬게 하지는 않았다.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흰빛이 탁자에 놓인 서류 가장자리를 하이라이트처럼 그었다. 기사 공개 이후 내 이름은 여러 통화 기록 속에서 객체가 아니라 주어가 되었다. 공익신고센터로부터 회신이 왔고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에서 연락이 왔다. 그들은 비슷한 사례들이 이미 여기저기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말은 증거가 되었고 증거는 서로를 지지하는 기둥이 되었다. 나는 그 기둥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조금씩 배웠다. 겁은 줄지 않았지만 겁이 내 어깨를 누르는 힘은 분산되었다. 오전 수사기관의 1차 사실 확인이 진행되었다. 나는 관찰실 이동 계획표의 사진과 녹취, 보호자 연락 요약의 이상 반복 패턴, 위임장 필체 감정 의뢰서 초안을 책상 위에 순서대로 올려놓았다. 조사관은 차분히 질문했고 나는 가능한 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확한 명사로 답했다. 유리는 분리된 공간에서 비공개 진술을 했다. 그녀가 복도로 나올 때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양손을 감쌌다. 내가 말한 사실은 너를 물들이지 않는다. 사람을 물들이는 건 침묵이지 진술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이 쉼터 근처 카페에서 나를 기다렸다. 유리문을 여는 순간 의자 다리 2개가 동시에 끽 소리를 냈다. 아들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다. 딸도 짙은 화장은 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은 꾸밈을 잃자 오히려 어릴 적의 윤곽을 되찾았다. 아들은 서두르지 않고 말했다. 엄마, 담보 변경 해지 절차 시작했어. 위임장도 무효 소송 들어가고. 딸이 이어서 말했다. 관찰실 이동 동의, 우리 쪽 도장 확인해보니 대리날인 정황이 있었어. 그 대목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한번 꺾였다. 나는 그 사실 하나에도 허공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그러나 안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의 반대말일 뿐이었다. 민들레 요양원의 원장은 즉각 반론문을 배포했다. 회전율이라는 표현은 경영 용어일 뿐이며 관찰실은 치료 목적의 표준 절차이며 모든 보호자 연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었다. 주장들과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정돈된 복도와 밝은 프로그램 안내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오래 보지 않았다. 사진 속 광도는 현실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한다. 기자 한기람은 반론문을 그대로 실어주되 반론문과 상반되는 서류 스캔본과 복수의 증언을 병치했다. 공공의 공간에서 진실은 일방통행이 아니어야 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지워 이길 생각이 아니라 더 큰 판에서 맞대고 설 생각이었다. 오태식 어르신의 상태가 잠시 나빠졌다. 병원 이송 뒤 회복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의 작은 메모들 교대 시간, 문틈의 각도, 보드에 남는 냄새 이 모든 것이 내 기록의 전주곡이었음을 떠올렸다. 나는 병실로 과일과 노트를 들고 갔다. 그는 내 손을 한번 힘주어 쥐고 말했다. 살아서 증언해야지.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내 가슴에서 긴 울림을 냈다. 사람의 삶이 곧 증언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지지하는 방식을 정확히 지시하는 문장. 그날 밤 쉼터 작은 회의실에서 회전되지 않는 사람들 첫 모임이 열렸다. 각자의 사연은 묘하게 닮아 있었고 또 묘하게 달랐다. 누군가는 부동산, 누군가는 보험, 누군가는 장래 계약. 공통분모는 한 가지였는데 동의가 당사자 부재 상태에서 너무 쉽게 이동한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체크리스트를 구체화했다. 보호자 통화는 반드시 녹취 요구, 관찰실 이동 사유서 사본 요구, 위임장 원본 필체 진단 선택권 명시, 요양원 내부 회전율 KPI 존재 여부 질문. 문장들은 인권의 작은 울타리였다. 누군가가 넘으려들면 울타리는 소리를 내고 그 소리는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킨다. 밤이 깊을수록 나는 내 이름을 또렷하게 발음했다. 박미정. 68세. 탈출자. 신고자.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 이름 뒤에 붙은 설명어가 많아졌지만 그 어떤 설명어도 내 이름을 대체하지 못했다. 나는 담담히 잠을 청했다. 내일은 나의 발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엄마, 열쇠 여기. 열쇠는 문을 열고 용서는 마음을 연다. 둘은 같은 모양이 아니다. 법원에서 담보권 설정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종이 한 장이 세운 벽이 내 앞에 있었다. 변호사는 간결하게 설명했다. 본안 판결까지 임시로 현 상태 유지입니다. 집은 팔 수도 없고 담보권 실행도 못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등허리에 감겨있던 보이지 않던 끈이 느슨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들은 집 열쇠를 내게 돌려주었다. 내 손바닥 위에서 보통의 금속이 잠시 뜨겁게 식었다. 열쇠는 믿음과 달리 무게가 확실했다. 나는 그 무게를 정확히 느끼고 싶어 집으로 돌아가 열쇠를 천천히 돌리기로 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는 언제나 과거를 데려온다. 턱을 넘는 순간 남편의 슬리퍼가 있었던 자리와 식탁 네모난 햇빛 얼룩의 자리가 동시에 떠올랐다. 공기는 오래된 책장을 닮았고 부엌의 싱크대는 여전히 왼쪽 손잡이를 조금 세게 눌러야 물이 잘 나왔다. 집은 사람을 기억한다. 그리고 집은 배신도 용서도 다 조용히 받아낸다. 나는 거실 창을 열었다. 낡은 아파트 단지의 소음이 뽀얗게 들어왔다. 그 소음은 내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도장 같았다. 집을 되찾는 일은 물리보다 절차가 더 많았다. 등기부등본 정리, 위임장 무효 확인, 금융권 연락, 각종 자동이체 변경.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한 칸 한 칸 체크를 했다. 체크가 많아질수록 집은 내 이름으로 다시 서 있었다. 손등의 잔주름 사이로 펜이 스칠 때마다 내 몸이 조금씩 고다졌다. 인간의 척추는 종종 종이 위에서 펴진다. 아이들과의 대화는 파문과 같이 왔다가 갔다. 아들은 숫자와 계약 언어로 사과를 했다. 엄마, 이 부분은 우리가 과했어. 솔직히 돈이 무서웠어. 딸은 기억과 감정으로 사과했다. 엄마, 나 애 키우고 일하고 엄마애 나가 보이지 않았어. 나는 둘의 말을 다 들었다. 듣고 나서 내가 먼저 꺼낸 건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경계의 문장이었다. 내 삶의 결정은 내 목소리로 한다. 대리의 편리함이 내 의사를 대체하지 못한다. 그 말은 아이들을 문 앞에 세웠다. 그들이 그 문을 어떻게 열지는 내 몫이 아니었다. 요양원 문제는 행정조사로 넘어갔다. 원장은 언론에 조금 더 유순한 어조로 등장했다.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겠다. 숨 돌릴 틈을 주는 제스처일 뿐인 걸 알았다. 하지만 보여지는 것은 때로 구조를 강제한다. 우리는 회전되지 않는 사람들 이름으로 공개 서한을 냈다. 관찰실 이동 기준의 명문화, 보호자 연락 녹취 의무화, 내부 KPI로서 회전율 사용 금지 권고, 위임장 도장 관리 프로토콜 개선. 글자 옆에는 사례와 통계가 붙었다. 글자는 단단해졌고 사례는 누구의 이름도 삼키지 않았다. 나는 유리와 마지막으로 쉼터에서 만났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른 시설에 이직해요. 조금 더 작은 곳, 그래도 사람 냄새 나는 곳. 나는 그녀에게 작은 편지와 스카프를 건넸다. 편지에는 네 문장만 적었다. 내가 켠 불을 봤다. 그 불이 길이 됐다. 길이 사람을 살렸다. 사람은 다시 불이 된다. 그녀는 눈을 떼지 못했다. 불은 번지는 방식으로만 존재를 증명한다.
밤, 내 집 침대에 처음으로 다시 누웠다. 매트리스 스프링이 가볍게 울렸다. 이 집의 낙엽 냄새와 오래된 전등의 열이 뒤섞여 겨울 초입의 기척을 만들었다. 나는 속삭였다. 돌아왔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작은 선언이지만 내 귀에는 충분히 컸다. 집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창틀에 기대는 바람이 아주 약하게 수긍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회전율은 사람에게 쓰여도 됩니까? 숫자는 도구이고 사람은 목적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폭력이 됩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주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관찰실 운영 및 보호자동의 절차 개선. 긴 제목이었다. 그러나 단어가 길수록 그 안의 책임도 길어져야 했다. 나는 연단 앞에 섰다. 심장이 뺨 가까이 올라와 맥박을 쳤지만 팔다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나는 내 사건의 사건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내 경험을 절차와 구조의 언어로 번역했다. 관찰실 이동 사유의 포괄성, 내부 KPI에서 회전율이 차지하는 비중, 보호자 연락 로그와 실제 통화의 불일치, 위임장의 취약성, 공백 시간대의 관리 소홀. 사람들의 고개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고개는 고개끼리 다닌다. 그 움직임이 방 하나의 공기를 바꾸었다. 보건당국 담당자는 표준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골 레퍼토리인 검토였지만 이번엔 기한이 붙었다. 60일. 기한은 책임을 세운다. 요양시설협회 대표는 일부 과열 보도가 전체를 훼손한다고 항변했다.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말했다. 전체를 위해서라도 일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균열은 파괴가 아니라 환기입니다. 회의록에 그 문장이 남았다. 환기는 때로 주변을 춥게 하지만 숨을 쉬게도 한다. 그날 오후 국회 보좌진이 연락을 해왔다. 요양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3법 가칭 초안을 만들고 있으니 현장 의견을 달란 요청이었다. 우리 모임은 체크리스트를 법조문 스타일로 바꿔 적었다. 보호자 연락 기록의 의무 녹취는 의무가 되었고 회전율 KPI 금지 권고는 금지 위반 시 행정지도가 붙었다. 관찰실 이동 서면 사유서 교부에는 지연 불교부 시 과태료가 추가되었다. 글자는 점점 공권력을 등에 없는 문장으로 변화했다. 개인의 상처가 제도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공청회장 밖에서는 일부 시설 관계자들이 내게 다가와 불편함을 드러냈다. 어르신, 너무 과하십니다. 현장 사정도 있으니까요. 나는 짧게 답했다. 현장 사정이 사람 사정을 이기면 그 현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비꼬듯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감정의 온도가 다른 사람들 사이로 바람이 길게 지나갔다. 그 바람은 내 등 뒤에서 앞으로 밀었다. 나는 다시 연단으로 걸어가 추가 질의에 답했다.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나는 날이 아닌 면으로 받았다. 사실의 면은 넓고 감정의 날은 좁다. 넓은 것으로 좁은 것을 감싸는 게 오늘의 기술이었다. 저녁 TV 뉴스에 짧은 클립이 나갔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다. 기자는 결말에 이렇게 붙였다. 노년의 안전을 숫자의 효율로 환산할 수 있는가? 묻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화면이 꺼지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주방 싱크대 앞에서 물을 마셨다. 물은 온도도 냄새도 없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아무 맛도 없는 물이 오늘따라 달게 느껴졌다. 달콤함은 설탕에서만 오지 않는다. 구조가 미세하게 움직일 때도 혀는 미세하게 움직인다. 그날 밤 오태식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다른 분들 2분, 우리 체크리스트 보고 가족이 싸웠대. 좋은 의미로. 그는 웃었다. 좋은 싸움.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좋음은 화해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때로는 정확한 다툼에도 좋음이 들어있었다. 싸움이 구조를 닮을 때 사람은 덜 다친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과는 시작이고 경계는 지속이다.
행정기관의 중간 결과가 나왔다. 민들레 요양원은 관찰실 운영 지침에 중대한 미흡, 보호자 연락기록 관리 부실, 내부 문서의 회전율 관리 항목 사용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사과문 끝에는 늘 붙던 문구가 빠지지 않았다. 일부 직원의 일탈. 나는 TV 앞에서 속삭였다. 조직의 설계는 개인의 일탈보다 먼저 온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지만 내 가슴엔 메모처럼 붙었다. 형사사건은 더디게 움직였다. 더딤을 탓하지 않기로 했다. 법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느리게 움직인 만큼 오래 남는다. 그 사이 우리 모임은 소규모 캠페인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 민원 포털에 표준 민원 양식 올리기, 요양원 계약 시 3분 체크 영상 제작, 관찰실 이동 전 신문 10답 카드 뉴스 배포. 세상은 느리게 변하고 플랫폼은 빠르게 변한다. 느린 것과 빠른 것을 가늘게 엮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조회수는 생각보다 잘 나왔다. 댓글에는 부모님의 이름이 많이 달렸다. 이름들이 모여 하나의 넓은 방을 만들었다. 아이들과 나는 서로의 경계를 새로 그렸다. 아들은 가끔 법률 자문을 연결해주고 나는 그가 지나치게 숫자로 말을 할 때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딸은 주말에 와서 반찬을 두어 가지 놓고 갔고 나는 그 반찬에 소금을 한 꼬집 더해 내 입맛을 만들었다. 경계는 벽이 아니었다. 경계는 서로의 주어를 인정하는 선이었다. 그 선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다투고도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배웠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서 경계를 지우지 않는 법도 배웠다. 오태식 어르신은 새 시설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사진이 왔다. 고추 모종 옆에 작은 팻말이 꽂혀 있었다. 회전 금지. 그는 농담이 반, 선언이 반인 글씨로 팻말을 작성했다. 나는 그 사진을 휴대폰 배경으로 설정했다. 매일 아침 잠금 화면을 켤 때마다 그 두 글자가 내 하루에 먼저 들어왔다. 금지가 아니라 금지의 이유를 잊지 않기 위한 의식. 의식은 사람을 지탱한다. 유리는 새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 여긴 표가 사람이에요. 그 말이 낯설 만큼 간단해서 더 믿음이 갔다. 표가 사람이면 서류는 얼굴이 된다. 얼굴이 되면 함부로 구기지 못한다. 나는 그녀와 약속했다.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장학기금을 만들자. 내부 고발자를 위한, 현장 실무자를 위한. 우리는 웃었다. 먼 약속을 하는 법을 다시 배웠다. 밤, 거실 등을 끄고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먼 화살처럼 오갔다. 나는 알고 있었다. 완전한 끝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 이 선에서 나는 지킬 이름과 지킬 절차와 지킬 사람들을 알았다. 그 지식은 내 삶의 새로운 울타리였다. 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자고 일어나 또 말할 것이다. 내일도 내 이름으로.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회복으로 끝나야 했다. 나는 요양원 정문을 나올 때 복수를 생각했지만 집문을 열 때는 경계를 생각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이고 경계는 나를 세우는 말이었다. 경계를 세우자 상대는 스스로의 설계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설계가 바뀌면 같은 사건이 다음번에는 덜 아프다. 내가 바란 건 바로 그 다음번이었다. 이 사건이 내게 남긴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 동의의 주인은 당사자라는 사실. 보호자라는 이름의 편의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체하는 순간 제도는 사람을 잃는다. 둘째, 기록의 힘. 날짜와 시간, 서류와 녹취, 이름과 얼굴. 기록은 감정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길을 잃지 않게 붙여주는 표식이 된다. 셋째, 연대의 체온. 유리의 손, 태식 어르신의 메모, 기자의 문장, 변호사의 조언, 그리고 같은 경험을 말해준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체온은 증거를 움직이게 하고 증거는 제도를 움직이게 한다.